지금 나오고 있는 공포의 수준이 그동안 적정하게 현금 관리 못했던 헤지펀드들의 역할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들이 지금 마진콜을 당하면서 지금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식을 뒤도 안 보고 때리는 현상 때문에 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이런 현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주면 네. 낙폭과대 섹터가 칠 수 있다라는 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잠깐 지금 뭐 설명하시는 동안 부랴부랴 이거 데이터를 하나 뭐 뽑아봤는데 아니 오늘 분위기가 되게 또 두 분 오시니까 무거워지는데 뭐 좀 긍정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물컵에도 반이 차면 반이나 찼네 아니면 반밖에 안 찼네 그러듯이 오늘 5% 급락을 야 5%나 급락했어 라고 할 것인지 그래도 아시아 증시 대비는 덜 빠지지 않았냐 라고 표현을 할 것인지 두 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증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좀 안 좋게 봤습니다. 네. 네. 그 지난주에 저 앵커님께서 저한테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네, 센치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일단 지난 월요일날 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좋은 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은 지난 월요일날 뭐 딱히 시장에 대해서 좋게 드릴 말씀이 자신이 없어서 네네. 계속 조금 무거운 이야기만 드리는 바람에 앵커님이 이제 조금 방송이 조금 무겁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와, 한 주가 지났는데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좀 없거든요. 네. 네. 달라진 게 있다라면 시장이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거 외에는 아직까지 뭐 뭔가 좋아질 만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뭔가 기대할 만한 것들은 있는데 이거 나왔으면 이렇게 좀 됐으면 뭐 이런 건 있는데 네. 딱히 지금 이 시간이 한 8시잖아요. 지금 밤 8시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해서는 뭔가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요게 지난번에 제가 가져왔던 페이지인데 잠깐만 한번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때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가 어떤지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른쪽 네. 그 박스의 표가 과거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 네. 저기까지 심리가 좀 안 좋게 갔었다라는 거였는데요. 그 지난주에 여기 1.2였고 나머지가 다 보면 3, 2, 2.6 뭐 다 더 밑으로 좀 비관적으로 갔을 때 비로소 이제 좀 아쉽게도 이제 바닥에 잡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서 아직까지 이번에 움직이는 이 포인트는 조금 좀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대부분의 주요 증시 성과를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독일이 지금 한 4% 정도 지금 빠지고 있지 않나요? 유럽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걸로 제가 오면서 봤는데 한 3, 4%씩 빠지고 3% 후반대. 그죠, 빠지죠. 예. 그러면 이 독일의 독일의 플러스 수익률은 오늘 거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지난주까지의 이 수익률이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까지 오늘 하락분을 반영하면 대부분의 주요 증시는 이제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권으로 그렇죠. 다 네. 진입을 했고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오늘 하락분까지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연초에는 1월, 2월까지는 좀 분위기 괜찮았는데 3월 중순을 지나면서 뭔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는데 뭐 이따가 다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지만 지난주 월요일 대비해서 오늘 뭐 주가가 빠져있다라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뭔가 좋은 포인트를 찾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뭐 오늘도 좀 무거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사실 좀 분위기를 물타기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어떤 하락에 대한 이 침체된 분위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으려고 찾아내려고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제작진들도 아까 일부에서부터 뭐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낙폭을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긍정적일 수 있고 실제로 뭐 마이너스 3%에서 지금은 2% 초반대까지 줄어들긴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뭔가 시장을 급반등 시켜줄 만한 소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대표님께서도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기회 요인들이 높은 시장 쪽으로 접근을 했다가 네. 혹시나 또 이제 제 뷰와 함께 생각보다 좀 대처를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숙연하게 사과부터 하고 예. 시작하세요. 항상 잘못했으면은 네. 사과를 하는 게 당연히 사람이 갖춰야 될 요인이겠죠. 아. 무조건 내가 했지 그랬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보다 네. 예, 조금만 맞췄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그러니까 이 시간 저랑 하면서 이제 현금을 챙기셨고 현금을 이제 조금씩 사기 시작했다 했는데 아니 작은 관리만 잘 했으면 오히려 성공한 전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뷰 자체가 일단 뭐 리스크 관리해라 이런 쪽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회 요인을 더 보는 게 맞겠다라고 네. 바라보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네. 혹시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려야죠. 그게 갑자기 자진 사과를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얘기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벌어졌었고, 네, 그리고 지금 시장 동향들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딱 그거 같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공포의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뭐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나오는 게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핵심이 그동안 적정하게 현금 관리 못했던 헤지펀드들의 어떤 역할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들이 지금 마진콜을 당하면서 지금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식을 뒤도 안 보고 때리는 현상 때문에 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이런 현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약간 과도하게 그리고 또 공포가 좀 더 강하게 주가가 밀려가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진짜 경기 침체가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뢰 직업을 하는 부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도 오후 때는 그냥 아이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약간 저 남산 한옥마을 있는 데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네. 와 벌써 봄이 다 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못 느끼고 계속 시장만 보면서 이렇게 끙끙대고 근데 가서도 벚꽃 보다가 또 매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역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세상은 이제 은근히 바뀌긴 하는데 네. 그보다 먼저 급박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일단 똑같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뭐 지금이 당장이 저점이다 여기서부터 급반등한다라는 관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현금이나 그것도 비중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싼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구조적으로 관리만 잘 하게 되면 어차피 기회는 계속 더 오겠다는 관점으로 여전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랑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급락을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사고 싶었던 꽤 괜찮은 종목들은 아직 떨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종목들마저 함께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살려고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분들에게는 왔네 라는 느낌도 있었던 오늘 하루였는데 그걸 활용만 잘 하면 되겠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지난주에도 똑같이 여쭤봤는데 대표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매매해 두셨던 이거는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섹터는 어느 쪽에 주로 있습니까? 뭐 다 빠졌으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런 투자 심리 거의 뭐 그냥 패닉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내가 액션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액션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계좌가 이제 장기를 끌고 간 계좌가 깨집니다 당연히. 깨지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안 되면은 정치 테마주라도 해서 붙는다. 그래서 금요일 날 혹시 그러고 났더니 또 그런 얘기 다른데 저 잔잔바리가 또 종목 얘기 저런 것들 막 하면서 그런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밖에 갈 게 댓글 엄청 보시는군요. 아니 그냥 들립니다. 저는 직접 안 보는데 다 들리더라고요. 그만 보세요. 그래도 또 시청자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중요한 것만 간추려 주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려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시장에서 강한 섹터 붙어가지고 단기 트레이딩하는 계좌를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어쨌든 붙어서 나머지 장기 계좌로 수익 난 거를 그쪽으로 넣어서 또 이제
재매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건 네. 가장 좋거든요. 이제 첫 번째, 어차피 시장 약할 때는 살아남는 방법은 그런 것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금은 계속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저점을 맞출 자신은 없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시장 하락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그건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렇게 동반적으로 침몰을 했다가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안정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치고 가장 먼저 강하게 반전할 것이냐, 이거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물렸다고 하더라도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섹터 쪽으로 먼저 집중하면서 다른 거 줄이고 그쪽으로 몰아가야 그다음에 계좌가 그나마 조금 더 빨리 살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대응 전략이 지금 필요한 거지, 무조건 시장 하락했다고 아유 뭐 다 지금이라도 손절할까? 지금이라도란 단어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제일 싫어하는 단어, 내가 그랬지 했지 이런 거. 아, 했지.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거 싫어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이제 앞으로 내 나름대로 이렇게 급락한 상황에서 전략이 필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시장이 뭐 때문에 하락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더 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해 8월 5일도 하필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진짜 분위기가 처참했었고, 오늘 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제가 이 기시감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빅스 지수 한 60%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나? 근데 오늘은 물론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절대값 자체가 5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약간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항상 그때가 결국 매수 타이밍이었더라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마침 빅스가 올라갔고, 또 이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시아 증시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이 그나마 좀 적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말하기 좀 그렇죠. 그건 뒷말은 우리나라 취소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아. 그 말은 취소할 텐데, 아무튼 지금이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팀장님, 아시아 증시 전반까지 훑어봤을 때 네. 국내 증시에 대한 지금 현 시점의 매수 매력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일부 국가들이 휴장이었던 관계로 맞아요. 오늘 한 방에 저는 그 매를 맞은 게 아닌가. 일부 대만도 국가가 그렇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안 빠진 게 오늘 한 방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거고. 맞아요. 예, 우리나라가 오늘 그러면 그들보다 덜 빠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시장을 하락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원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저는 뭐 튈 수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시장 하락했을 때 악재를 먼저 보고 뭐 때문에 빠졌는지를 보고, 악재가 예를 들어 세 가지 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튀어야 3분의 1 튀고, 또 하나 해결되면 3분의 2 튀고, 네. 또 해결되면 다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로 보는데, 지금 그러면 시장을 하락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어쨌든 뭐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라면 그게 방향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철회를 하거나 그럴 네. 일은 없겠죠. 지금 하는 거를 보면 뭐 본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강경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하나 가져온 것처럼 아주 높은 곳에서 공을 하나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원래는 같으면 이렇게 튀잖아요, 그렇죠? 높은 곳에서 공 떨어뜨리면 튀잖아요. 예. 네. 그 튀었을 때 이 뭔가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이런 좀 상황 아닌가. 네. 혹시 그 전 그림 좀 네.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저에 모멘텀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 선물지수 보려고 마켓워치 켜고 있는데 네. 방금 들은 뉴스 중에 하나가 저기가 모멘텀이 아니라 고양이라는 네. 기사가 있습니다. 데드캣. 데드캣 바운스라도 준비해야 된다. 네, 데드캣 바운스. 네, 그래서 그러면 절망적이죠. 그러니까요. 예. 뭐라도 원래 죽은 고양이라도 떨어뜨렸을 때 네. 그래도 튄다라는 네. 게 우리 증시 격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만약에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이제 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전에 빅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 제가 뭐
일부러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8월 달은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빅스가 네. 작년 8월 달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좋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올라가는 진행형이거든요. 네. 이게 꺾이는지 안 꺾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2020년 8월 달에는 2020년 3월 달에는 그 빅스라는 변동성 지수가 80을 돌파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여기 갔다가 꺾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꺾일 수도 있고 아직은 어디서 꺾일지 모른다라는 게 이게 작년 8월 달에 돌파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고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 스스로 약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3월 달에 한번 보여드렸던 지표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좀 그 정크 본드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이제 고위험 고수익 채권, 네, 투기 등급이죠. 그들의 이제 스프레드 두 개의 스프레드를 보면서 이 시장에 이게 돈들이 위험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는지를 좀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3월달에 이렇게 반짝 오를 때 여기 빠지길래 뭐 기후에 좀 그냥 뭐 그러려 했는데 순식간에 이게 작년 8월달에 고점을 이번에 뚫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펼쳐지다 보니까 이거 지금 길게 한번 보시면 2022년도 이후로 쭉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돌파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 또한 이렇게 꺾여야 꺾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가 확실히 꺾이고 추세적으로 내려와야 돈들이 이제는 지금 채권 쪽으로 다 가니까 네. 미국 채권 금리가 4% 깨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갑자기 또 안전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빅스라는 공포지수 그 다음에 또 일부 아마 요 데이터는 직접 못 보시면 이제 우리 뭐 전략하시는 분들의 리포트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러한 이제 또 하일드 스프레드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네. 우리나라에서 뭘 본다라면 그래도 환율 같은 것들 예. 되지 않을까요? 환율이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정책 리스크 좀 완화되면서 훅 빠졌다가 네. 오늘 다시 튀어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뭐 국내에 뭔가 외국인들의 현선물 합쳐서 3조 원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멈추려면 환율이 좀 안정을 찾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표로서 볼만한 것은 여기 2020년 3월 달도 그렇고 과거의 서프라임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뭔가 미국에서 마진콜 이야기가 지난 주말처럼 나올 때는 네. 금융주들이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뭔가 파생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증거금 뭐 부족한 부분 때문에 또 마진콜 이게 어디까지 또 이어질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 더 본다면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이 좀 지난 금요일 날 보면 7%, 8%씩 다 막 많이 빠졌거든요. 그들도 좀 이 변동성이 좀 안정을 찾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 뭐 충분히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은 싸진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교체 매매를 할까, 리밸런싱을 할까, 어떤 것들을 사볼지를 좀 골라놓고 후보군들을 챙겨놓고 그 타이밍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추세가 꺾이는 변화되는 시점에서 변곡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게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다 되겠죠. 잘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이야기하는데 예. 아직 분할로 뭔가를 하기에는 참 그러게요. 저는 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답이 없어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정답이 없다 보니까 분할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번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갈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제가 앞에서도 이거를 협상용으로 한두 달 끌고 막 만약에 계속 가다 보면 내 계좌가 먼저 녹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까지 그래서 지금은 들 텐데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희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거 관세 진짜 하는 게 아니라 협상용이야 라고 해서 그렇죠. 괜찮았잖아요. 오히려 긍정 포인트로 했는데 지금은 이걸 협상용으로 쓰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불안감이 좀 커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이게 또 업종별로 만약에 전략을 세운다면 그나마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사 모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나 업종은 어디가 있을지, 물론 오늘 장에서는 일명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했었던 관세에서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도 오늘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대표님께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팀장님께 아이디어 한번 여쭤볼게요. 네, 또 보니까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뜯어와서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업종별 관세 영향을 모 증권사에서 발행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볼 때 가장 이제 부정이냐 긍정 중립이냐 뭐 이런 걸 볼 때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얼마느냐 이거.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수출 비중 외에 미국에 얼만큼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생산 비중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 수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도 일단 부정으로 나옵니다. 근데 부정에 나왔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칩스법 관련된 쪽의 불확실성, 네. 게다가 또 반도체 다음 대기하고 있는 품목별 관세 이 얘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솔직히 지금까지 뉘앙스 보기는 좋지는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아니 투자한다고 하는 TSMC도 그렇게 두드려봤는데 네. 그러면 나머지는 더 떨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미국 수출 비중이 그나마 삼성전자가 30% 미만입니다.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하이닉스가 63%.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전기전자는 부정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아직 특히 가전도 미국의 수출 비중 다 높은데 역내 생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미국 투자 계획은 가전은 어차피 지금 다 삼성이나 LG나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 네. 공장을. 그걸 또 강화시키면서 라인업을 바꿔갈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뭐 부정이죠. 지금 당장은요. 그렇죠. 현재 생산 비중이 35%밖에 안 됩니다. 이걸 끌어올리는 거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특이한 게 2차 전지입니다. 이런 때 또 부각을 받네요. 지금 미국 비중이 30%지만 현재 생산이 셀 기준, 용량 기준으로 한 70%.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나왔던 이제 투자 아이디어였죠. 북미에서 다 공장 완공되면 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일단 또 역내 생산이다. 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캐즘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렇죠. 이걸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래도 이번에 AMPC 관련된 쪽이 지급은 크게 손을 안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된 걸 보다 보니까 4,800억대인가 생각보다 마이너스 적자를 2,000억대 넘게 볼 걸로 대비해서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AMPC 빼게 되면 한 800억, 1,000억대 적자로 보는데 그나마 이게 어디냐? 라는 쪽에서 시장의 반응들은 그나마 버텼죠. 오늘 2차 전지가.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요게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뀌게 되면은 일단 이제 그동안에 바라보고 있던 센티가 그나마 돌아설 수 있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냥 그래요. 그냥 항상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게 그 Q 좋아하시는데 저기는 그게 확인되는 걸 봐야 해결이 되겠죠. 돼야. 네. 네. 하지만 2차 전지는 솔직히 지난주에 제 계좌를 살린 거는 에코프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몇 번 말씀드렸어요. 뭐 이제 인포백스. 다른 데서도 종목 얘기하셨어요? 아니 인포백스도 얘기했었어요. 지금은 서운할 뻔했네요. 예? 다 얘기는 합니다. 중요한 시점인데 얘기합니다. 네네. 예. 지금은 이제 지금 낙폭 커진 때는 살 때다. 일단 바로 나오고 뭐 그런 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해치 그렇지 싫어하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바이오를 보게 되면 약간 중립적으로 나오네요. 그런 쪽에서 아마 종목에 따라서 뭐 삼바나 셀트리온 미국 투자 계획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계획 발표된 게 없습니다. 어차피 다 지금 송도에만 집중돼 있으니까요. 요게 계획이 나오게 되면 또 하나의 영향을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이고 긍정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임 알려진 쪽들이고 조선 지금까지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재생에너지 미디어엔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하나큐셀이죠. 이쪽에 대한 진행도를 보면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는데 요즘에 하나솔루션이 그래도 버티는 것 같아요. 태양광 쪽들은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밖에 중립 쪽 방산 중립일지 긍정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요. 얼만큼 그렇다고 뭐 미국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영향이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반대 풍선을 누르게 되면 반대 쪽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음식료도 아직 관세 여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쪽에서 지주사 중립 미드 스몰캡 특히 이제 이런 거 있죠. 경동나비엔이 미국 수출이 70%다. 관세 맞고 시작하겠다. 한 쪽이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런 쪽에서 이거를 그러면 또
정가를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정가 시킬 때 또 다 노려보고 있다. 예, 기업들 수출돼서 미국 내 가격 인상시키는 거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가격 정가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근데 이게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인데 해외에서 상장직에 있다가 역내로 들어간다. 이것도 다 두드려 맞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이게 다 불확실성인 거죠. 그런 쪽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 짜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긍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쪽이 뭐 조선이나 게임, 엔터, 재생에너지 쪽인데 앞서 일부에서도 박세희 대표께서도 뭐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엔터 쪽 얘기를 잠시 해줬었는데 비슷한 결에서 긍정 포인트들이 나오는 것 같고 팀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런 관세 이슈에서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나 종목군은 어디가 있는지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트럼프 일기 때 네. 그때 이제 최근처럼 이렇게 미중 그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지수가 단기간에 20% 이상 폭락했던 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때가 2018년도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를 한번 보고 그때 어떤 업종이 10월 달에 많이 빠졌고 그 다음 11월 달에는 어디가 반등이 좀 나왔는지 여기까지 한번 연결을 좀 좋습니다. 해드리는 게 네. 그러면 과거에 그때를 한번 참고해 보자라는 건데요. 일단 지금 그때 당시에 요거 한번 보시면 이건 코스닥 차트입니다. 네, 코스닥 차트인데 아주 긴 음봉 요거 하나 있죠. 요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네. 요게 월 중에 그달에 마이너스 25%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1%로 지수가 한 달 만에 하락했던 게 2018년도 10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서로 막 치고받고 관세 올리고 네, 하면서 네. 타협이 잘 안 되면서 옆에 있던 우리나라도 야 이거 큰일 났네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던 때인데요. 그때 이 10월달의 분위기는 미중 무역 분쟁이 뭐 심화됐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대중국 압박 강화하니까 중국이 보복 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중국 수출이 우리가 중간재 수입해서 우리 가공해서 중국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수가 한 달에 25% 빠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 영향을 줬던 것은 그때 당시에 시용장구가 이제 올라왔던 시용장구가 급격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던 게 그대로 이렇게 좀 시장 흔들리면서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항상 이럴 때마다 옆에 부서에 이제 뭐 이 반대 매매 관련된 혹시 증거금 부족 계좌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제가 이제 연합에 오는 편인데 평소보다 좀 많습니다. 오늘이. 네. 그러니까 뭐 수천 계좌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고 내일 지금 아까 왜 미증시 선물들이 마이너스 3%에서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밤에 꼭 미국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내일 우리 증시가 안 빠져야 됩니다. 네. 내일 만약에 증시가 빠져버리면 이제 오늘 나온 그 증거금 부족 계좌들은 그러면 이제 다음 날 아침 9시에 다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 흐름이 내일 우리나라까지 방안에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이 악순환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급락 이후에 어떤 수급이 나왔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급하게 한 8천억 정도가 손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10월 말에 외국인들이 그걸 사고 그때부터 좀 시장의 안정을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언제 나오는지 이게 중요하죠. 4월달 안에 나올지 이 부분도 수급 쪽으로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전이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지금이랑은 약간 다르긴 다르죠. 하네요. 네, 다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그때 당시 10월 달에 업종별로 요게 검은색이 저기 뭐야 10월 달 업종 등락률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당연히 많이 빠졌겠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많이 빠졌던 게 그때 당시에 이
바이오 헬스케어 건강관리 쪽이 요게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일부 바이오 기업들의 분식 회계 관련된 이슈가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뭐 수출 관련된 자동차부터 해서 쭉쭉쭉 이렇게 있다. 근데 이렇게 10월달 빠지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는 뭐죠?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얼마나 회복력이 되는지 그쵸. 그게 네.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어디까지 빠질지 뭐 모르는 과정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 많이 빠졌던 섹터들 위주로 보니까 두 자릿수로 꽤 반등을 다음 달에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많이 빠졌다가 11월 달에는 그래도 물론 못 올라오는 업종도 간혹 있었습니다. 몇 개 그죠? 한 4-5개 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한 20개 업종은 그 다음 달에는 적어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왜 그 높은 쪽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예. 모멘텀이 있어야 좀 튄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모멘텀 중에 하나는 낙폭 가대가 모멘텀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빠진 주식은 반등 나올 때 일단은 많은 투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훅 빠졌을 때는 다음에 오를 때 선두에서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낙폭 과대주들이 그렇게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관세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한 3, 4일 지금 훅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낙폭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미리 좀 리스트업을 좀 해두셨다가 혹시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수급이 좀 변화가 생긴다. 지금은 외국인들은 오늘 현선물 3조를 팔았고 네. 그 물량을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받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조금 바뀌는 그림에서 내가 미리 체크해 놓은 낙폭 과대주들을 뭐 단기적으로나 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다. 근데 그 타이밍은 뭐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뭐 지금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빠지지만 그 다음 달은 저렇게 회복력도 꽤 나오니까 너무 또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또 저 자료 고지고대로 보면 한 달 이후에 그러니까 플러스 전환하는 종목군도 많진 않네요.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워낙 뭐 하루 그 한 달에 지수가 25% 빠졌으면요. 그러니까요. 종목은 거의 50% 빠진 종목들도 수두룩하다고 그러겠죠. 봐야 됩니다. 네. 지수가 25% 빠졌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뭐 웬만히 올라오지 않고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업종군을 추리는 데는 한번 참고해 볼 참고를 만하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목군들도 계속 봐야 되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문득 수급적으로 궁금한 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는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순간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끝난 거 이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선물 매도요? 예. 솔직히 지난주 봤었을 때 저는 네. 그런 생각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이 거의 꽉 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니네요. 예. 계속 들어오네. 근데 지금은 캐퍼가 약간 오버 캐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또 아까 장중에 아까 17,000개까지 늘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종가상으로는 8,000개가 확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보통 보면은 그게 약간 통상.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극장으로 갔던 게 종가상으로 야 정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이런 거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줄었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풀 캐퍼가 어디냐를 이제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과거 방식대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하락이나 지금 나온 충격들도 이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기조하에 움직이는 그런 관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런 상황까지 갈 줄 아무도 몰랐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네.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생각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파가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걸 관리하는 시장의 관점들은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도 하나의 제 오류죠.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사과 모드. 예, 그래서 풀캡파는
확장은 될 수 있다는 건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 무한대로 늘어나면서 선물 매도만 계속 들어오고 있겠느냐? 그건 이거는 아니죠.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왔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이제 네. 한계는 두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아,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신호가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 낙폭 줄이면 괜히 순간적으로 또 희망회로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것도 반대대로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네. 제가 또 체크 못하는 것 중에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예. 예, 이들이 이쪽으로 막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대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주식 선물로 했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이게 지금요. 네. 아, 이건 개인 투자자의 영역은 아닌데 거기까지 가면 그럼 누구예요? 예. 진짜 쉽지 않네요. 아이, 네, 뭐. 쉽지 않습니다. 네. 수급 상황들을 한번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종목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얘기하기 전에 SK하이닉스 오늘 9.5% 빠진 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팀장님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던 거는 HBM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죠? 예. 지금 HBM의 그 프리미엄은 갑자기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MS 발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발, 뭐 캐펙스 투자의 취소 내지는 지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던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임기 기간 3, 4년 동안 안 하고 좀 참았다가 네. 네. 다시 나중에 하면 되지 굳이 지금 미국에 꼭 공장을 지어야 되나? 왜냐하면 인건비가 우리나라 대비해서 엄청나게 뭐 높다면서요, 미국은. 그래서 공장을 짓고 돌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얼마나 이게 마진이 남을지를 애매한데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HBM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센티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좀 주춤했는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이제 대규모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서 이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상당 부분 중국향으로 또 대응이 되고 있는데 그 중국향에서 비중이 또 하이닉스가 만만치 않은 부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지난 금요일에도 꽤 많이 빠졌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한 6%? 네. 근데 오늘 또 아마 그 노출도가 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죠. 삼성전자는 오늘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빠졌는지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5.1% 그러면 거의 다시 5만 5천 밑으로 지금 거의 내려온 거 네, 아닌가요? 53,200원. 네, 다시 지금 5만 3천 밑으로 내려왔다면 또 지금 1배 미만으로 삼성전자로 또 지금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일단은 삼성전자는 과거에 1배 정도나 1배 언더에서는 항상 바닥이라는 부분이 있고 SK 하이닉스는 사이클상으로 메모리 사이클이 안 좋을 때는 PBR 0.8배라는 숫자가 항상 또 삼성전자를 네. PBR 밴드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저점이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HBM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혀 거기까지는 지금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일단 더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인가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인데 지금 뭐 5조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1분기 실적이. 뭐 1분기 실적은 대부분 크게 볼 게 없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어느 정도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숫자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더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이제 그러면 원래는 3, 4분기에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최근 워낙 분위기가 메모리 쪽에 그렇게 조금 빨리 턴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또 이 관세 이런 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소비가 네.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비가 위축돼 버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뭐 스마트폰이나 PC라든지 이런 쪽에 당연히 거기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또 2분기가 아니라 또 약간 이렇게 원래대로 되는 사이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분기는 사실 영향을 별로 안 줄 것이고 1분기 숫자가 나오면 오히려 2분기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히려 악재 노출로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관세 이슈로 인해서 다시 또 약간 지연될 수 있는 그게 이제 내일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반응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워낙 밸류가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의 약간의 출렁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5만 원대 이 초반이나 지난번도 49,900원이 저점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5만 원대가 또 지켜줘야 되는 그룹에 또 네, 보이지 않는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지난번이 근데 작년 11월 저점이긴 한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는 내일 그 실적으로 따른 변동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핵심은 결국에는 지금 뭔가 이 글로벌리 이런 부분들이 안정과 함께 돈이 지금 금도 판다면서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글로벌 IB들이 지금 아시아 증시 팔아서 지금 돈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흐름이 일단은 어느 정도 끊겨야지만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살아나고 삼성전자는 아무리 누가 뭐래도 외국인 수급과 삼성전자 주가를 같이 걸어놓으면 누적 순매수 포지션과 삼성전자 주가는 상관관계가 거의 일치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매도세가 일단은 뭐 멈춰야 되고 이 부분만 뭐 어느 정도 좀 그 큰 매도세가 멈추면 주가는 그래도 이 5만 원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한 7천억 원 많이 가까이 팔았죠. 네. 팔았는데 예,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실적 기조는 나오는 숫자보다 추정치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또 그 그림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지금 일단 지수와 순이익 전망과는 완전히 괴리가 벌어진 게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예전에 2000 예전 수치네요. 예, 그런 쪽에서 이제 거의 동행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바뀌는 거는 그러니까 외부 충격 때문에 더 이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봐야 된다. 근데 가격이 여전히 오늘 같은 날도 안 빠집니다. 대부분 보합권입니다. 그 스팟 가격들이. 근데 뭐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떻겠어요? 지금 다들 저 몰랐어요. 2주 전까지는 매일 랜드 가격 막 오늘도 네. 올랐네 그랬는데 이제 오늘 안 뭐 보게 됩니다. 그래도 뭐 0.18%뭐 오른 품목들은 한 두어 개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잘 버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일단 실적 동향도 요거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3년치입니다. 3년치 평균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딱 고개 든다는 얘기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전망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돌아갈 때 반도체 메모리 현물 가격들 체크하는 거 맞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요게 만약에 반도체 관세가 매겨지기 전에 선주문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재고를 쌓는 과정 쪽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기존에 쌓던 거는 그 IT 살짝 이제 중국 쪽에서 이구환신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나갔어요. 네. 그리고 다시 재고를 쌓는 과정 쪽에서 나왔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관세가 매겨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대로 가격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실적 전망치 유지된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내려갔던 거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이상이 없는데 어떤 관세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노이즈 때문에 하락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들에 대해서도 이제 점진적으로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그만큼 아니네라는 쪽으로 무뚝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고생하겠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게 내려오겠죠. EPS가 그렇죠. 네. EPS가 내려오고 지수는 그러니까 조가는 제대로 못 가겠죠. 그런 관점들을 또 테스트하는 구간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쪽에서 본데 그냥 근데 센티만 본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AI 얘기하게 되면 거의 뭐 무슨 죄인처럼 느껴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바뀐 건 전혀 없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데이터 센터 취소한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략이 바뀌었는데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미국에서 공공 데이터 센터 짓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게 되면 제 눈에는 그렇게 크게 바뀐 거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또 버블론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센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와 역시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 주식 다 털고 뭐 480조 현금 있다 뭐 이거 가지고 또 부각 받는데 솔직히 현금 비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캐지는 게 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부각 받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중요한 거는 반도체 쪽은 그 괴리 어떻게 좁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확실히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건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EPS도 그렇고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는 포인트들도 있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진짜 관세 이슈와 그런 불확실성으로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역시도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는데 종목의 주가가 좀 괴리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그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주면 네. 낙폭과대 섹터가 튈 수 있다라는 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잠깐 지금 뭐 설명하시는 동안 부랴부랴 이거 데이터를 하나 뭐 뽑아봤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네.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 영향이 반영이 돼 있는 거겠죠. 예. 낙폭과대한 섹터를 제가 추려놓은 겁니다. 요거를 잘 한번 보시면 예. 그러면 반도체가 제일 많이 반도체가 빠졌어요. 섹터별 분류해서 가장 많이 빠진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IT 하드웨어, IT 가전, 테크 섹터가 거의 일주일 동안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주는 흐름이 뭔가 이벤트가 만들어졌을 때 일단은 한번 주목해서 볼 섹터는 테크 관련된 반도체 중심으로 테크 섹터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낙폭 과대한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들은 좀 추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제가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 시점이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반대 매매 걱정도 좀 덜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고 그 스토리는 맞춰지잖아요, 퍼즐처럼. 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컨센도 좀 좋게 나타나고 영업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으면 좋을 텐데 일단 내일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고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대장주들이 좀 가주고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쪽으로 시세가 좀 몰려야 시장 전체가 붕업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뭐 정치 테마주랄지 아니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런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각광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연 그러면 관련주에 대한 전략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려울 때 정치 테마주 쪽으로도 어쨌거나 붙는다라는 표현도 해주셨으니 두 분 모두에게 한번 여쭤보긴 할 텐데 팀장님께서 뭐 특히 뭐 대선 앞두고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뭐 일자리, 네. 저출생 관련 대책주 뭐 이런 쪽들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들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잠깐이나마 떠나지 않을 분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보는 게 맞죠. 할만해요. 보는 게 맞어요. 어.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뚜렷하거든요. 그들의 선호 현상이. 네, 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저희도 뭐 증권회사에서는 이제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장중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아이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또 잡주들이 가네 이런 표현들을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쓰세요. 네. 예. 근데 그 잡주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그 종목들을 오늘 요 수급판을 한번 보시면요. 한튼 발빠르게 이렇게 매매하는 사모펀드들은 이런 종목들을 사네요. 그죠? 네. 코나이도 그렇고 뭐 대표적인 우리 지역 화폐 관련주들도 사고 그 다음에 누가 후보로 나오든지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 또 저출산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이야기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안 좋으니까 갈 거 없으니까 또 이거 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폄하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발빠르게 매매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오늘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걸 보면 그들도 참 할 거 없다. 할 거 없어서 뭐 왜냐면 수익률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4월달 2분기 시작됐으니까 녹아내리느니 뭐라도 한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뭐라도 네. 트레이딩해서 방어는 해야 되고 왜냐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일부 현금 가지고 있는 거서 가지고 뭔가 수익을 좀 내야 빠지는 걸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쪽이라도 매매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제 문제죠. 이러한 부분들은 뭐 혹시나 정책이 약간 뭐 생각지 않게 이게 흘러가거나 특히나 그 뭐 어떤 인맥 관련주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네. 거고요. 예. 근데 시장이 때마침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없고 할 때 특히 그리고 지금은 다 관세 이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은 다 좀 내수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약간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때마침 이들한테 뭐 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요 회색 영역이 뭐냐면요, 저 개인적으로 별로 좋게 안 봤던 영역입니다. 이게 다 뭐죠, 앵커님? 이게 유통. 네, 예. 이게 내수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네. 백화점, 마트. 사실은 저 이 섹터를 그렇게 저 투자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지금 뭐 분위기가, 특히나 이제 홈플러스에서 약간 안 좋은 이슈가 생김과 동시에 네. 남은 살아있는 자들의 약간의 이제 또 파이가, 네. 네, 반사이. 뭐 그 이야기 또 맞아. 반사수에도 이야기 나오면서, 그다음에 지금은 이들은 또 관세에도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꽤 기관 투자가들이 연속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아무래도 뭐 내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뭔가 트레이딩을 할 것을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안 볼 수는 없다. 다만 저런 이제 뭔가 대선과 관련된 뭔가 그런 정책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매우 심할 수 있으니 예. 그 부분들은 항상 좀 염두를 하시고 내 성향에 맞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정치 테마주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정책 테마주에 대해서는 한번 또 조언을 들어봤는데, 김민수 대표, 민재기 팀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들은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